자, 그런가 하면 안중근 비유까지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는 여당 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군 생활을 복무했는지가 궁금해서 오늘 여러 곳에서 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얼마나 군대를 잘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기자들이 살펴봤더니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6개월 방위, 단독범이다라고 당직병사를 비판했었어요. 황희 의원, 철부지 불장난이다. 6개월 방위, 야당이 건덕지 없이 주먹질에 헛스윙한 거다라는 김종민 의원은 면제,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 그 국방부 민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은 14개월 방위, 김치찌개 빨리 달라면 이게 청탁이냐라고 반박했던 정청래 의원은 면제,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던 박성중 의원은 6개월 방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교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볼 때는 뭐 단기 사병이 됐건 우리가 방위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정말 뭐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던 뭐 장교로 제대했던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맞아요. 중요하지 않냐면 예. 그건 내가 특히 이제 단기 사병으로 갔느냐 정시로 갔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외아들이면 또 단기 사병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 어떤 현역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징집 면제 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어떤 전과가 있으면 또 소집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저런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여권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뭐 추미애 의원 뭐 옹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그게 사실은 진실과 맞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옹호하는 그러한 언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김치찌개랄지 아니면 뭐 안중근 의사를 갑자기 뭐 거기에 비유를 한다랄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게 또 공교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은 장군 출신들, 군을 잘 아는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반박했던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군 생활이 조금 짧거나 군의 형태가 좀 다른 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현역으로 갔다 오지 않으면 군의 어떤 내부 사정이랄지 특히 이제 휴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 사병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아마 단기 사병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할 겁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도 또 그렇게 단기적으로 갔다 왔다랄지 아니면 징집을 면제받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제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게 단기 사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이제 법 여권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저는 뭐 수호나 옹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키게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서는 방법에 있어서 좀 굉장히 그냥 불편한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태원에 있는 딸의 식당 가서 정치자금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횟수는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설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는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좀 하지 못했다. 짧은 생각이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럼 공짜로 먹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구하다고 약간 사과성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같은 도 넘은 옹호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식적 판단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전 수석은 이젠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게 빗댈 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그냥 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할지 모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영표 의원에 이어 홍익표 의원이 또 쿠데타설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그 탄핵 당시에 쿠데타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졌었고요. 현재 신원식 의원님이 그 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놓고 그 집회 나가서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국가정복을 얘기하셨어요. 시스템말로 하면 정당한 퀴즈죠. 진짜 김종인 대표가 극우 세력과 끊기 위해서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시켜야 됩니다. 자, 주장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저희가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앞서 제가 소개할 때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체크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2차례 이미 민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고, 지난 9일과 11일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국방부 입장이 나와서 저희가 팩트체크 결과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